자, 7년 만에 전당대회 참석.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한 거 지난 2016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7년 만입니다. 민지숙 기자. 자, 전당대회 이번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좀 낼까요? 네, 잠시 뒤에 축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로 당선 1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또 이 당정이 원팀으로 협력하자 이런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짧게 인사말만 전하고요.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이 자리를 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초선 의원이 맡았던 이 사회, 올해는 외부 전문가인 신영일 아나운서가 맡으면서 이 전대 흥행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자들이 전당대회 사행시를 하거나 자신 있는 노래를 부르기 같은 각종 미션들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련된 소식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전당대회 한 번씩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도 던지고 했는데 우리 민지숙 기자가 잠시 설명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당대회에서 전할 메시지 어느 부분에 가장 방점을 찍을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화합과 협력, 이걸 아마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여당의 당 대표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4년 더 남은 임기 동안에 본인의 국정 철학을 펼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여당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하나로 뭉쳐서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난맥상 이런 거 다 없애고 하나의 목표로 하나가 된 그런 원팀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종우 실장님. 네. 자, 이제 투표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개표를 하고 결과만 딱 발표하면 되는데 네. 아직은 누가 1위를 할지는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후보가 과연 얼마나 득표를 할지 관심이 쏠려요. 왜냐하면 이게 김기현 후보가 레이스 내내 윤심을 등에 업었죠. 등께 업고서 레이스를 했죠.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서 당 내의 소위 윤심이라든지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가 전 눈에 띕니다. 뭐냐면 30만 명에서 1년 수개월 만에 80만 명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 80만 명이 언제 들어온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 말이죠. 네. 이 국민의힘에. 그러면 대개는 지방선거 이후에 제일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갑작스럽게 들어온 게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소송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가 나를 자꾸 이렇게 하면 나를 지지하는 2030 세대가 다 나갈 것이다. 이런 어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바로 지금 이 당원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대거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점이죠. 저는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이 전당대회가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 있다. 왜 벌어지고 있죠? 이게 뭐 6월 달까지 원래는 2년 임기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6월 달에 벌어져야 되는데 왜 지금 3월 달에 벌어지죠? 바로 이준석 대표의 파동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파동이 갖고 오는 어떤 의미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한쪽, 그러니까 그 새롭게 들어온 50만 명은 그 의미 때문에 나는 대통령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람을 뽑아주기 위해서 내가 들어온 거야라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정반대로 아니야 이 당을 개혁해야 돼라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둘 중에 누가 더 맞느냐의 차이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후자가 더 많다면 여론조사의 추세가 조금 더 출렁거렸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론조사가 지금 한 1개월 정도 보면 출렁임이 없었다. 추세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자가 더 많다. 즉 대통령 운영에 뒷받침을 하고 싶어서 뛰어든 사람, 그래서 뛰어들어서 모바일 투표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주 조심스럽게 과반을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제 옆에 계신 김 에디터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죠? 아니요, 뭐 전혀 다르지 않고요. 대부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각 진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때문에 강경 보수, 당권 보수, 중도 보수, 개혁 보수. 그러면 이게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50%를 못 넘는다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범비윤이 50%가 넘는다라는 얘기고 이후에 이제 국정 운영 그리고 이제 총선 이후라든지 이럴 때 그립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당이 대통령실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당원 투표로 57.7%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조직을 동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치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못하라고 하는 거는 김기현 개인의 부족함도 있을 테고 이렇게 몰아줬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게 이제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반이 무조건 넘어야 된다.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윤희석 대변인. 한 후보가 과반 이상을 얻어서 1차에서 투표가 끝난다. 그 대상이 뭐 김기현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천하람 후보든 황교안 후보든 어느 누구 하나 과반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당 내에 혹시 혼란이나 이런 거는 좀 없을까요? 그런 우려도 솔직히 좀 있거든요. 전당대회가 역시 선거기 때문에 막판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죠. 어쨌든 당선자가 결정되고 나면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안철수 후보도 오늘 당의 이 당원들의 결정에 자기는 반드시 따르겠다 이런 메시지를 또 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당선 이후에 뭐 어느 분이 당선이 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전당대회가 축제라는 거 그리고 새 대표가 새롭게 여당 대표로서 업무를 시작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크게 그동안에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어떤 내홍 양상이 이어질 거로는 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오늘 이제 한 후보가 과반 이상을 얻게 된다면 당대표에 당선이 돼서 이제 전당대회는 끝나는데 만약에 과반이 안 되면 결선 투표에서 이제 12일 날 결정이 돼요. 오늘 당대표 결정이 안 나더라도 최고위원들은 결정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최다 득표한 후보가 그대로 당선이 됩니다. 특히 이번 전대에서는 이 당 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합심을 한다면 비대위 구성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위상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누가 당선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최고위원들 솔직히 좀 관심이 많아요.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위 친윤으로 다 채워질 거냐 아니면 천하용인 이 중에 한 명이 소위 이준석계라고 꼽히는 후보 중에 뭐 한 명 또는 두 명 아니면 그 이상 이 최고위원 자리로 들어갈 거냐 관심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 예상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1인 2표기 때문입니다. 이 한 분의 당원이 최고위원을 2명을 뽑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사람 한 명만 뽑으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2명을 뽑기 때문에 2순위 후보가 누가 될 거냐 그 조합을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하. 다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 재작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4등 후보 마지막으로 커트라인에 걸려서 당선이 됐던 정미경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네. 득표율이 10.72%였거든요. 예,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아 볼 때 지금은 그때는 1위가 조수진 최고위원이었어요. 네네. 30%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30% 정도 되는 1위가 나오기 어렵다고 볼 때는 10.72%였던 그 커트라인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즉 1위와 4위 후보 사이의 차이가 좀 좁혀질 걸로 본다면 10한 2, 3% 정도는 얻는 후보가 4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천하람 후보가 얻은 득표 그리고 천하람 후보와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허은하, 김용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정도의 득표를 올린다면 객관적으로는 4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짧게 이종근 실장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소위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후보들 중에 몇 명이나 최고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윤석 대변인이랑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게 뭐냐면, 자,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언론에 노출되는 그 양이 훨씬 차이가 나요. 당대표는 벌써 4번의 이 TV 토론이 있지만 최고위원은 딱 한 번밖에 없고요. 또 언론의 어떤 주목도도 당대표가 훨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천하람 후보가 얼만큼 이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허은하 후보나 김용태 후보가 이 4위 안에 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인하는 역할을 천하람 후보가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좀 우려된다기보다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면 천하람 후보의
추세선이에요. 추세선이 급격하게 올라왔다 어느 순간부터 좀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 2위권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못 들어간 상황에서 고르게 지금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아주 미세한 차이로 지금 묶여 있다라는 그런 그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천하람 후보의 이 추세선이 높지 아니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두 후보가 지금 함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민진수 기자, 자, 이번 전당대회를 한번 총 정리를 해보면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만큼이나 장 외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사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신 스틸러들이 이번 전당대회 흥행에 단단히 한몫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이준석 전 대표가 있고, 한때 당심 1위 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에 멀리 대구에서 계속해서 공을 쏘아올려 후보들 모두 가게에 나섰던 홍준표 대구시장까지요. 이 장외전 뜨거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군 지도부가 들어서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 피날레를 어디에서 할 거냐? 역시 나경원과 손잡고 피날레 해야 된다. 당원 여러분의 투표로 이 소설의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이 네 사람이 소설상의 나약한 한병태로 끝나지 않도록 모두 투표에 나서주십시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 자리 2자리 줬으면 당대표는 이번에 나오지 말라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야지. 안철수 후보 입장은 그분은 어느 당에 가더라도 겉돌았잖아요. 그럼 들어왔으면 이제 안착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이 영상을 보니까요,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가 참 험난했고 상당히 좀 길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결과 발표 이제 약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후보들도 그렇고요, 긴장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여기서 좀 먼저 보내드리고요.